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광합성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독 이 단원을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굉장히 실험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습 목표도 한번 다시 보실래요? 학습 목표 우리 별로 잘 안 보죠. 학습 목표를 보면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보세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의 산물을 말할 수 있다. 인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죠? 이게 생물 교과에서 많은 특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광합성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정리해서 다 이제 밝혀졌어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겠죠. 그죠?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한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실험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실험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실험 과정의 의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실험을 설계했느냐? 그죠? 그래서 과정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이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그죠? 이것을 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단원은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간단하게 실험 첫 번째 광합성의 재료가 이산화탄소가 맞다, 아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로는 121쪽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실험이에요. 자,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일단 식물을 준비하는 거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준비하고요. 공기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묶었어요. 그런 다음에 일단 광합성의 재료로 추정이 되는 사실이죠. 하지만 어쨌든 광합성의 재료로 생각되고 있는 무엇을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빨대로 여기 날숨이죠? 날숨을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느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채취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요. 이걸 사용해서 일단 아직 광합성을 하기 전에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죠? 이것은 광합성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햇빛이 비치는 곳, 이게 뭐예요?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광합성을 시켜준 2시간 동안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고 난 광합성 이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을 해보자. 이렇게 실험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상. 광합성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기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광합성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감소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광합성의 재료가 이산화탄소가 맞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체 채취기라고 하는 걸 이제 써보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체 채취기가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검지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 이 검지관이 일회용인데 이게 일회용인데 하나에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험 실패하면 5만 원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센서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에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제 메이킹 활동할 때 사용하는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죠. 그걸 사용해서 이제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센서고요. 이 센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전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압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좀 줄어들면 전압이 올라가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보시죠. 일단은 정말로 그러냐? 제가 날숨을 불어봤어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확 떨어지죠? 날숨 속엔 이산화탄소가 워낙 많고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이 병 안에다가 제가 날숨을 불어 넣었어요.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광합성을 시켜줍니다. 실험에서는 2시간 정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는 4시간을 했어요. 깜빡해서 잊어버렸어요. 4시간을 시켜서 그 검정말을 갖다가 다시 데려와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이산화탄소 센서를 넣어본 거예요.
예상하기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으로 인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상승하는, 전압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일 거거든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센서를 바깥에 놨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 시점은 제가 이제 센서를 들어 올리면서 잠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난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네, 놓으면, 이게 이제 최저, 최고 이렇게 쫙 움직였는데 이게 지금 최저, 최고 값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죠. 그리고서는 보시면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센서도 지연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보시면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상승하고 있죠. 그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안에 정말로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됐구나.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보다도 훨씬 낮은 상태인 겁니다. 지금 이 안이 광합성의 결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정리하기 1번. 2시간 후. 사실 우린 4시간 실험을 했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산화탄소는 분명히 제가 실험 전에 넣어줬는데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감소했다. 자, 그럼 2번. 이산화탄소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해준 것은 얘를 빛이 있는 곳에 놓아둔 것. 그래서 광합성을 시켜준 것밖에 없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달라진 이유는 식물의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실험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